자, 7번. 정전기 발생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답이 라입니다. 대기 습도를 30% 이하로 해서 건조함을 유지하면 정전기가 더 세집니다. 그죠? 60에서 70%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전기라고 하는 거, 정전계, 그거와 같은 겁니다. 전하가 고요할 정자거든요. 이동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하에 이동이 없는 상태더라. 이동이 없더라. 이동이 없더라. 자, 그 말은 전개 에너지가 자개 에너지보다 훨씬 큰 겁니다. 자, 우리가 전하가 이동하는 것이 전류죠. 전류. 전하가 이동하는 게 전류더라. 전류가 흐르면 자개가 생기죠. 근데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 에너지가 자개 에너지보다 훨씬 큰 상태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자,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에너지를 주더라. 자,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책받침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갖다 대면 머리가 올라가죠. 그게, 자, 여기에 뭐 마찰이든 뭐 전기든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대전됐다. 띠대자에 전기전자. 전기띠를 이뤘네. 위에는 플러스 전기띠, 밑에는 마이너스 전기띠. 얘를 전기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전하의 이동이 없는 상태. 얘가 지금 정전기로 된 상태더라 이거죠. 그죠? 이때 어떤 뜻이 있냐면 플러스로 대전된 놈에게 또 다른 이런 물질을 갖다 대면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 땡기고 반대는 플러스가 돼서 또 대전시킵니다. 얘를 정전 유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없애려고 하면 전하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전기를 방지하는 대책을 쓰더라. 자,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고 하면 첫 번째로 습도를 뭐 60에서 약 70% 정도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전되어 있으면 여기에 수분이 있겠죠. 물은 도체입니다. 자연스럽게 얘가 서로 이동한다 이 말이죠. 정전기 상태를 내랍니다. 그래서 습도를 올려야 하더라. 혹은 습도를 임의로 올릴 수 없으니 습도를 올린 거 없어요. 이 표면에 수분을 맹글면 되겠죠. 습도가 올라가면 이 표면에 습기가 차 있는데 공기 중에 뭐 습도를 올리기만 하면 여기다가 대전 방지제를 뿌립니다. 그럼 얘가 또 전하를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얘를 접지를 시키죠. 접지를 하면 이 대전된 게 밖으로 방전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고 라버는 아니요 이래 되겠네요. 그죠? 문제 12번 갑니다. R, L, C 각각 오음값이 있고 직렬로 연결해서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얼마인가? 위상차가 세타죠, 세타. 이 세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역률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얘는 지금 R, L, C가 직렬로 되어 있고 R 값이 얼마입니까? R 값이 4옴. R은 4옴. 그 다음에 XL, J 붙죠? 플러스 J. 얘가 15옴.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J 붙습니다. 그죠? 얘가 얼마냐고 하면 12옴이 되어 있더라. 이때 여기에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전류가 있었다. 이 전압과 이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임피던스로 하면 Z는 R 4 더하기 J15에 빼기 J10이 되어져서
4 더하기 J 3이 되시겠네. 그럼 얘가 실수, 얘가 허수죠. 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얘가 실수, 얘가 허수, J가 붙은 거. 얘는 실수가 4, 허수가 J3인 이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가 Z값이다. 얘가 얼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되어져서 5. 얘가 각도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5분의 4, 0.8입니다. 각도 세타는 아크, 그죠? 0.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리면 아크 코사인 0.8 하면 세타 값이 나옵니다. 얼마냐고 하면 36.9도가 되어져서 약 37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시겠네. 자, 문제 13번으로 넘어갑시다. 비오사바르 법칙을 가장 관계가 깊은 것. 비오사바르 가 보면 전류가 만드는 자장의 색이더라. 자, 비오사바르 앞전 강의에서 했었죠. 자기 전체 정리할 때. 비오사바르는 이런 겁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곡선형으로 된 도체의 I 암페어 길이는 무한메타더라. L은 무한대의 메타인데 이 점에 H를 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평의 선을 껐더라. 그죠? 그리고 전체 길이에 대한 자개, 이 부분 자개 암페어로 나서 이 부분 다 있으니 작게 해라. 뭐 미소 길이 DL을 잡는다. 그리고 이 미소 길이와 이 수평선 사이 이게 접선을 끄더라. 수평 사이 각도 세타를 잡고 이 거리를 R메타라고 하면 얘가 미소 길이기 때문에 얘는 미소 자개의 DH가 된다고 그랬죠. 이때 비오사바르 실험식 DH는 4파이 R 제곱의 IDL의 사인 세타의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전류와 자개 관계죠. 그죠? 그죠?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4번 넘어갑시다. 이 전력계법에 의해 평형 3상 전력 처져 있다. 전력계가 각각 이 전력계가 전력계 두 개죠. 각각 800과 400W를 지시다. 이 부하의 전력은 이때 3상 전력입니다. 두 놈을 더하면 답이 된다. 그래서 일단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력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이런 말입니다. 단상 전력계, 단상의 전력계 두 대를 가지고 뭐 3상 전력을 측정하는 것을 이 전력계법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회로로 그리면 3상에 부하가 있더라. 전력계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코일 감아서 전류를 측정하고, 전류는 직렬로 측정하죠. 병렬로 또 코일을 붙여서 여기서 전압을 측정한대. 얘가 한 대입니다. 단상 그 전력계 한 대. 또 있어야 되겠네. 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또 코일. 네, 죄송합니다. 코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요거 전압 잡고 요거 전류 잡죠. 요게 또 단상 전력계 또 한 대입니다. 이 두 대, 그죠? 이때 얘 P1, 얘
P2라고 하면 단상전력계 이 선간에 잰 전력 P1, 단상전력계 이 선간에 잰 전력 P2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정리가 나온다. 첫 번째로 P 삼상 전력은 그냥 P1과 P2를 더하면 됩니다.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유도해야 되지만 외웁시다. 루트 3에 P1 빼기 P2 하면 됩니다. P상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2배의 루트 씌우고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빼기 P1과 P2를 곱한 겁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게 역률도 물어봅니다. 역률. 그죠? 이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 역률은 PA에 대한 P죠. 그죠? 이거에 대한 예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P1 더하기 P2의 2의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빼기 P1, P2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예 물어보는 거죠. 간략하게 두 개 더하시오. 답은 다 번이 됩니다. 기사에서 또 언급되는 그러한 문제겠네요. 그죠? 기능사에서는 조금 그렇다. 자, 문제 15번 갑시다. 20옴, 30옴, 60옴 저항력 3개를 병렬로 접촉하고 여기에 60V 전압을 가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주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네요. 저항. 한 놈은 20옴, 한 놈은 30, 한 놈은 60옴을 걸고 양단에 전압을 걸었다. 전압이 얼마? 60V 걸었다. 이때 여기 전체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느냐? 오음의 법칙.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오. 전압은 얼마? 60V. 이때 저항은 합성저항. 저항의 병렬일 때는 각 성분의 역수 20분의 1, 30분의 1, 60분의 1의 1. 그죠? 이 값을 두드리면 될 겁니다. 계산기로 하면 되겠죠? 10A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시네. 이번에는 16번 갑시다. 문제 16번. 자속밀도 B웨버/m 제곱되는 균등한 자개 내에 Lm 도선을 자개 수직 방향으로, 그 말은 세타가 90도라는 말, 운동시킬 때 이 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했다.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답이 라네요. 뭐?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무진장 나왔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의 원리는 발전기의 원리가 되고, 얘는 자개 내 운동 도체에 전압이 생기는 거죠. 전압이. 이런 말이죠. 평등자개 B 웨버/m 제곱이 온다. 이때 도체 Lm짜리를 놓았다. 이때 이분의 운동을 이 방향으로 시켰다. 속도는 V m/s로. 운동 방향과 자기력선 방향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에 운동시키면 여기에 전압이 생긴다. E는 LVB의 사인 세타의 볼테기. 그죠? 얘는 지금 뭐 물어보는 거? V 물어봤어. V. 속도. 전압이 아니고 속도. 얘는 E의 LB의 사인 세타의 메타퍼, 볼트 메타퍼 세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되시겠네요. 17번 갑시다. N형 반도체의 주 반송자는
어느 것인가? 나의 전자입니다. 전자. 자, 우리가 반도체는 N형과 P형이 있다고 그랬죠. N형은 뭐? 전자. 예, 마이너스가 전공, 플러스부터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N형이기 때문에 얘는 잉여 전자가 많더라. N형이라 해서 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P형은 반대입니다. 전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족 전자라고 그래요. N형에서의 반송자라고 하는 것은 이동해서 전기 전도도를 띠는 걸 말합니다. N형에서는 전자가 반송자. 그죠? P형에서는 전공이 반송자입니다. 이걸로서 전도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18번.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자석의 성질로 옳은 것은 답이 나입니다. 자기력선은 고무줄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또 해봅시다. 자기력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기력선은 뭐? 일단 자석은 N극과 S극이 같이 한다. 단극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죠? 그리고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은 어떻게? N에서 S로 향한다. 그죠? N극에서 S극으로 향한다.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게 또 있다. 서로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더라. 그죠? 그리고 NS 또는 NS N극과 N극, S극 서로 반발한다. 반발. 청력이 생긴대. 그죠? 근데 N극과 S극은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M 웨버의 자극이 뮤제로 헬리퍼 메타의 진공 중에 있을 때 총 자기력선의 수는 M을 뮤제로로 나눈 개수만큼 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력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임계온도, 큐리온도 그랬습니다. 좀 빼먹은 게 있네. 양 끝에 자기력이 가장 셉니다. 그리고 얘는 서로 당기려고 하는,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장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 관련된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문제 19번 갑시다.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전력물을 열어하여 전련성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체류 전류가 있다. 이를 나의 허용 전류라고 그러죠. 허용 전류. 자, 도체는, 그러니까 전선은 도체가 있고 절연물 또는 피복 있죠. 그죠?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절연물이 손상됩니다. 너무 올라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손상된 부분으로 전기가 뚫고 나간다 이 말이지. 전기가 셉니다. 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값을 정해놔. 그것이 허용 전류이더라. 20번 갑시다. 20번. 코일에 접속되어 있는 누설 자속이 없는 이상적인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답이 다입니다. 앞서서 여러 번 했지만 오랜만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극성이라는 놈, 감극성이라고 하는 놈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가극성. 자, 가극성
하나의 철심 보빈의 코일을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 자, 전류 이렇게 이 전류에 의해서 얘 자체 유도하죠. 그죠? 그 L1 헨리.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자체에 유도한다. L2 헨리. 유도의 정도. 그때의 자기력선이 코일 때는 얘가 전류, 얘 자기력선. 올라가니까 얘 자기력선은 이렇게 갑니다. 뭐 파이1이라고 합시다. 얘 자기력 전류 똑같죠? 일로 가는 거. 파이2.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감극성이라고 하고 파이1이 돌아가지고 얘 이쪽 유도시키죠. 상호 M 있습니다. 파이2가 여기에 또 유도시키죠. 상호 M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극성이라서 플러스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성 L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 헬리더라. 그죠? 그죠? 자, 이때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거. K는 상호를 루트 L1, L2로 나눈 겁니다. 결합계수 K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이고 결합계수가 1이라고 하는 놈은 파이1이 전부 파이2에 세교되고 파이2가 전부 파이1에 세교되는 거. 그 말은 누설이 없더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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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극성. 자, 그림으로 해보면 얘 이렇게 하죠. 코일인데 전류 방향이 위로 똑같죠? 그러면 앞에 놈 점령이 찍었으면 얘가 뭐 위로든 밑으로든 얘도 앞에다 찍더라. 그러면 전류 방향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그 방향이 똑같네. 전류 방향이 똑같으면 자기력성 방향이 똑같아서 가극성이네.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 감극성을 해봅시다. 자, 감극성은 전류 방향이 반대로 될 겁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렇게 와서 앞서서는 위로 갔지만 앞으로 올라왔지만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류 가면 요렇게 가야 돼. 자, 얘 자체 L1, 얘 L2. 얘는 전류 이렇게 말리니까 파이1 이렇게 가는데 얘는 요렇게 이게 전류 요 자개. 얘는 파이2가 이렇게 서로 반대죠. 그래서 얘는 감극성입니다. 파이1이 얘 세교시켜서 M 헨리, 파이2가 얘 생겨서 M.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성의 L은 L1 더하기 L2 빼기 2M 헨리가 되고 결합계수 K는 똑같습니다. 누설이 있냐 없냐라고만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를 풀이를 해보면 코일이 접속되어 있을 때 누설 자속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은 결합계수 K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K1은 M의 루트 L1, L2. 그래서 M은 루트 L1, L2 이렇게 되겠다. 자, 이 식을 또 양변을 제곱을 하면 M제곱은 L1, L2 되죠. 이런 식으로도 보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답은 라번이 되시겠습니다.